독이 든 우정. 한 여성이 자신의 친구를 멋진 저녁에 초대해 디저트로 크고 달콤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사과를 반으로 자르고 한쪽은 친구에게,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식탁 위에 별도로 휘핑크림을 담은 그릇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의 친구가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같은 식사와 사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독은 휘핑크림 안에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찾기. 여러분은 사진 갤러리에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을 보면서 어울리지 않는 사진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거기에는 라쿤, 라마, 미식축구, 풍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게 어울리지 않는 것인지 맞춰보시겠어요? 10초 드립니다. 힌트 하나 드릴게요. 사진의 영어 이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답, 라마입니다. 다른 사진 제목은 모두 이름 안에 똑같은 글자가 2개씩 2번 들어가 있지만 라마는 한 번만 들어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존의 아버지는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인 잭, 유명한 운동선수인 제이슨. 그렇다면 셋째는 누구일까요? 정답, 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잭, 제이슨, 그리고 존이요. FBI 요원. 여러분은 FBI 요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파일을 가지러 증거 보관실에 가고 있죠. 보관실에 도착을 했을 때 증거 보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보안 담당 요원이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관 폴더를 놓는 선반을 보고 그들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할 첫 질문입니다. 사라진 글자는 뭘까요?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폴더의 글자들은 영어로 된 월의 이름의 제일 앞 글자입니다. 사라진 글자는 April, 4월 혹은 August, 8월을 의미하는 A입니다. 그리고 시신 근처에서 달력을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살인범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이 달력에 분명 남겼을 거예요. 자, 이 숨겨진 메시지 속 범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월의 이름에 표시된 첫 글자들을 조합하면 제이슨이 됩니다. 여러분은 조사를 계속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제이슨은 여러분에게 힌트를 몇 개 남겼네요. 그는 4월 13일은 나의 2분의 1 생일이다 라는 힌트와 함께 DOB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암호를 구성하는 세 숫자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4월 13일은 그의 반절짜리 생일이므로 그의 생일은 10월 26일입니다. 따라서 암호는 10, 2, 6입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4개의 문과 그 위에는 시계가 걸려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도형들이 달려 있습니다. 딱 하나만 여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을 여시겠어요? 정답. 암호의 비밀번호는 시계의 숫자와 대응합니다. 시계에 10, 2, 6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이 있는 문을 열었더니 거기 잃어버린 증거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요한님.
이제 제이슨만 쫓아서 잡으시면 되겠네요.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이 세 가지의 끔찍한 길 중 하나를 골라서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불타는 석탄이 깔려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날카로운 못이 가득하죠. 마지막 길은 정말 차가워서 남극 대륙이 여러분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거예요. 10초 동안 어느 길을 걸을지 결정해 보세요. A, B, C?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 주세요. 정답 C를 고르셔야 합니다. 얼음은 분명히 금방 녹을 거라고요. 더욱이 뜨거운 석탄이 바로 곁에 있다면 말이죠. 숲속의 살인. 잭은 일요일에 형 딜런과 점심을 먹은 후 친구 밥과 하이킹을 갔습니다. 다음 토요일, 경찰은 숲속에서 죽어있는 잭을 발견합니다. 딜런은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밥은 고속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걸 경찰이 발견했는데요. 그는 숲속에서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주일 동안 길을 잃었고 그날 숲에서 빠져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정답, 밥이 거짓말했습니다. 숲에서 일주일 동안 길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수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면도기, 면도크림, 거울을 가지고 가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겠죠. 수학 수수께끼.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핫초콜릿을 마시면서 김이 낀 창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곧 그는 유리의 손가락을 사용해 0 더하기 0은 64라고 썼습니다.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둔 걸까요? 아니면 무슨 뜻일까요? 이 방정식이 어떻게 맞을 수 있는지 생각할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정답, 섭씨 0도는 화씨 32도와 같습니다. 따라서 32 더하기 32는 64죠. 분명 화씨를 사용하는 미국인은 아니겠어요. 숨은 이름. 베이커가의 아름다운 대저택에 사는 부자 올리버 제닝스 씨가 살해되었습니다. 용의자는 3명입니다. 존, 제닝스 씨의 사업 파트너, 잭, 제닝스 씨의 아들이자 유산 상속자, 켈리, 제닝스 씨의 아내. 사건 담당 형사는 저택에 도착해서 범죄 현장에 남겨져 있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1월의 첫째 날, 10월의 넷째 날, 4월의 다섯째 날, 6월의 셋째 날이라고 적혀 있었죠. 메모를 보자마자 그는 용의자 중 살인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즉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10초 드립니다. 정답, 숫자와 월의 이름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1월, January의 첫째 글자 J, 10월, October의 넷째 글자 O, 3월, March의 다섯째 글자 H, 6월, June의 셋째 글자 N. 이를 모두 조합하면 JOHN, John이죠. 피해자의 사업 파트너가 바로 범인입니다. 존. 쌀쌀한 범죄 현장. 겨울날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눈 위에 찍힌 발자국, 나무 그루터기, 커다란 바위, 멀리 떨어진 동굴 입구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서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현장을 분석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정답,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두 사람이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나무 그루터기 쪽으로 밀쳐냈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공격한 사람은 시체를 끌고 가서
동굴에 두고 나왔죠. 와, 살벌한 동네네요. 의심하는 남편. 크리스와 켈리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아내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사진을 받고 그가 옳았다는 걸 깨달았죠. 켈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고 어떻게 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정답. 켈리의 핸드폰을 보세요. 핸드폰을 2개나 사용하고 있네요. 대가족. 밀러 부부는 6명의 딸을 두고 있으며 딸 각각은 남동생이 있습니다. 밀러 씨 가족은 모두 몇 사람이 있는 걸까요? 정답. 모두 9명입니다. 각각의 딸은 똑같은 동생 하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딸 6명, 아들 1명, 엄마, 아빠 총 9명입니다. 이상한 발자국. 눈밭에서 어떤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데 그들은 시체 주변에 남겨진 이상한 발자국들을 눈치채게 되죠. 발자국이 2개의 선 가운데에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2개의 평행선은 살인자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안경 문제. 존은 소파에서 책을 읽으며 편안한 저녁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아내 소유의 값비싼 조각상이 떨어져 그들의 침실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는 즉시 방으로 달려갔고 낯선 사람이 창밖을 뛰어넘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은 그를 쫓으려고 했지만 추위 때문에 그의 안경에 김이 서렸죠. 그래서 그는 침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존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조각상을 깼다는 걸 들키기 싫었던 것이죠. 경찰은 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정답. 안경을 쓰는 분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실내에서 밖으로 나갈 땐 안경에 김이 서리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이는 정반대의 경우에 일어나죠. 장난감. 이 사람들 중 하나가 장난감 가게에서 뭔가를 훔쳤습니다. 누가 더러운 손을 가졌는지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방금 초콜릿을 먹었거든요. 어쨌거나 범인을 색출하는데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무엇보다 남자아이는 아닙니다. 그는 엄마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네요. 장난감 가게는 엄마의 가방에 있는 것과 같은 작은 곰인형을 팔지 않으므로 엄마도 아닙니다. 남자의 쇼핑백에 있는 토끼 인형도 가게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게에서는 탱탱볼을 팔죠. 그리고 노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은 탱탱볼 중 하나를 원피스 속에 숨겨서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네요. 여기 가짜 임산부가 범인이에요. 코마 환자. 오토바이 사고 이후로 석 달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던 남성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퇴원을 하려는데 3명의 여성들이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그의 부인이라고 우겼는데 남자는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답. 그의 부인은
유일하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여자입니다. 가짜 사진. 역사적인 사진들을 전시하는 새로운 박물관에 가려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완공된 1886년에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진이 가짜임을 눈치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힌트를 찾는데 10초 드립니다. 정답. 자유의 여신상은 구리로 만들어져서 처음 완공되었을 때에는 10원짜리 동전의 색에 더 가까웠습니다. 공기에 노출된 시간이 꽤 지나서야 지금의 청록색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비밀 무기. 여러분은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형사입니다. 근처에서 증거로 가득한 비닐봉지를 발견했죠. 거기에는 밧줄, 칼, 약이 든 병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살해도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체에는 목의 자국도 상처도 독살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살해도구는 무엇일까요? 정답. 바로 비닐봉지입니다.